안녕하십니까, 케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가볍지만 그래도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셨다가 특히 이 북미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실천했으면 좋겠고, 그 외 지역에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도 저렇게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겠다. 한국은 사실 크게 영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 저렇게 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난 여기 한국에서 살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은 꼭 외워두셨다가 지키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기는 저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문화라고까지는 하긴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들이 잘 모르는 얘네들만의 뭔가가 있어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이쪽에 난 기사에. 북미 땅은 워낙에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뭔 단점이 있냐면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산골짜기 들어간다거나 어디 닫혀있는 데 들어간다거나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멀쩡히 고속도로 가는데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냥 어느 마을에 버젓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그 이동통신사마다 약간 경계선에 딱 접어들 때는 정말 핸드폰이 잘 안 터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북미, 미국, 캐나다 땅덩이가 글쎄요, 여행하기에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기후 조건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특히 겨울은 말도 안 되는 기온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눈이 한번 오면 또 말도 안 되게도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길 중간에 고립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안 터지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내 차에 온스타 기능이 있다던가, 차의 위성 전화를 이용해서 구조를 원할 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도 100% 믿을 건 안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CAA, 미국엔 AAA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보험 외에 뭔가 군안 구조 시스템에 관련된 그 보험들이 잘 돼 있는데, 그것도 연락이 돼야 되죠. 연락 안 되면 말짱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냥 차가 멀쩡히 길 한가운데 가다가 눈이나 여러 가지 산사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립이 되는데,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버티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겨울에 차에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해 놔라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준비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일반 예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예상 못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차분히 한번 보자고요. 일단 차 안에 불필요한 짐은 언제나 제외해두는 게 좋습니다. 빼놓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불필요한 짐도 어느 순간에는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빼기가 쉽진 않아요. 특히 이런 겨울철에는. 일단 차에 항상 준비를 해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담요, 장갑, 과자류인데 건조된 과자류, 그러니까 축축하지 않은 드라이드 스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생라면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들은 먹을 게 많죠 사실. 물, 그리고 구급상자,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비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알다시피 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스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거에 대한 유통기한은 항상 챙기시고, 그래서 이 정도의 물건은 항상 1년 내내 구비해 두는 게 좋은데, 저는 여기에 뭐를 추가하고 싶냐면, 배터리를 점프해서 시동 걸 수 있는 그 조그만 배터리 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마존에서 사면 정말 얼마 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넣어 갖고 다니면 새 차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연식이 된다고 하면 중간에 차가 섰을 때, 이게 겨울이든 여름이든 뭔가 시동을 오래 켜놓지 못하고 차 안에 있는 배터리 쓰다 보면 방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 옆에 있는 차한테 점프해달라고 하는 게 민폐일 수가 있어요. 서로 배터리를 아껴 써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꼭 배터리 팩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전처럼 부피가 크고 무겁고 이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정말 작아졌고 정말 가벼워요. 그러니까 꼭 하나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풀 충전을 해서 챙기고 있어야 돼요. 며칠 지나고 나면 배터리의 용량이 떨어져서 실제 내 차를 점프 스타트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충전하고 다니시고요. 겨울일 때는 여분의 옷, 그리고 장화, 삽, 조그만 삽일 수도 있고 큰 삽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원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왕이면 큰 삽이 좋죠, 사용하기에는. 그리고 손잡이가 긴 얼음이나 눈 긁는 도구 있잖아요. 이것도 좀 이런 거에 몇 불 더 쓰세요. 싼 거 샀다가 괜히 유리 긁히는 수 있습니다. 모서리로 잘못 긁으면. 비싼 거랑 싼 거랑 아주 돈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공기 압축기, 이거 있으면 좋죠. 보통 오프로드 다니는 차에 튜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해요, 그 컴프레서 자체를. 근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그 C가잭에 꼽아서 타이어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정상 공기압 을 맞춰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그런 공기압 압축기. 근데 이것도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꼭 챙겨 놓으시고,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물처럼 빨리 얼지 않는 음료수를 꼭 얘기를 해요. 이온 음료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 음료가 될 수도 있고, 주스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주스는 근데 물보다 더 빨리 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먹고 있던 약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나 이틀치 그 처방약, 여기서는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하잖아요. 처방약 같은 경우는 한 하루 이틀치는 꼭 상비해 놓고 다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써있네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어린이나 뭐 다른 반려동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그 케어할 수 있는 옷과 음식도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삽 같은 경우 있으면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눈에 빠졌을 때 여러모로 탈출할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깊은 눈이나 이럴 때는 삽으로 빨리 눈을 떠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삽 모양이 간혹 어떤 분들은 네모난 모양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정말 나중에 내가 왜 이걸 샀지? 이걸 왜 갖고 다녔지? 후회할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앞이 뾰족한 거 그 삽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도 잘 파고 흙도 잘 파고 하니까 이거 진짜 의외로 많이 몰라요. 그거 꼭 지키면 좋고요. 그리고 장화가 정말 중요해요. 장화라고 말하는 거는 레인부츠, 그러니까 물이 새지 않는 신발, 이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차 밖에서 잠시 작업을 할 때 발이 정말 쉽게 얼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갖고 다니라고 얘기를 해요. 또 주의사항을 주는 게 어디든지 출발하기 전에는 휴대폰을 가득 충전해서 다녀라, 이 말이 있고요. 그리고 wet wipes라고 되어 있거든요. wet wipes, 위생적으로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젖은 수건 같은 거나 젖은 티슈, 물티슈 이런 것들을 상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요즘 새로 출시된 차는 별로 해당 사항은 없는데 적어도 2000년대 초반 정도 전에 차를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 그 연료 탱크에 기름을 진짜 반 이상 항상 채워놓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료 탱크에 기름만 있는 걸로 우리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 기름을 나르는 트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유가 아닌 정제된 석유를 운반하는 곳에서 약간의 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순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물 같은 경우가 날이 추워지면 얼어요. 근데 예전 트럭 같은 경우는 기름 탱크도 뭐 쇠로 돼 있고 물을 담는 연료 탱크 자체가 경막 처리가 좀 부실해서 아니면 그 안에서 녹이 싫어서 그 기능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물이 얼면 바닥에 있는 물만 얼면 그나마 난데 그 연료 라인 안에 있는 물 자국 같은 것들이 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료가 올라오질 않아요. 시동이 그냥 꺼지고 정말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름은 반 이상 채우고 다니는 게 중요해요. 특히 오래된 차는요.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보통 추운 겨울날 갇혔을 때 시동을 계속 켜놓고 있으면 뭐 차마다 다르지만 최대 1시간에 거의 2리터 가까운 연료가 소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갇혀있으면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20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30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시간, 30시간만 돼도 일반 소형차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를 다 사용해도 모자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추천을 하고 있냐면 1시간에 20분 정도만 시동을 켜놓고 히터를 켜놓고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40분은 내가 갖고 있는 옷이라던가 담요라든가 이런 걸 덮고 버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고요. 근데 요즘은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가 배터리로 버텨야 되는 그런 필요성 있는 차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평균 8시간 사용하는데 배터리가 한 15% 정도 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40시간, 한 5배 정도면 75%. 그러니까 뭐 거의 배터리를 다 사용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딱 갇혔을 때 자동차의 배터리가 뭐 100% 쓰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배터리 충전을 신경 쓰는 게 좋고 항상 50% 이상 유지할 수 있게 내가 배터리 잔량이 50% 남았다고 해도 충전소가 보이면 충전하고 가는 그런 습관이 겨울철엔 되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꼭 참고하세요. 뭐 주유도 마찬가지지만 평소에는 그냥 괜찮지 뭐 저런 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현재까지 우리는 운이 좋은 거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겨울철에 여행을 간다거나 장거리로 운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을 그냥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적어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땅덩이 넓고 추운 땅에서 차 안에 갇혀가지고 뭐 힘들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뭐 그 외 여러 가지 조심할 경우는 많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니까 그 중에 마지막을 말씀드리면 집에 가까이 왔다고 아니면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고 엄동설안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다 왔대요. 거의 한 6마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6마일이면 10km가 약간 안 되는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도 너무 많이 오고 춥고 차는 더 이상 못 가고 차는 막혀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생각을 했겠죠. 뭐 10km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겠지. 우리 평소에 10km 걷는 거 문제 없잖아요. 다리는 좀 아프고 힘들지만 시속 4km로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고 해도 2시간 반이면 갈 거리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높은 산, 큰 산 같은 경우 보통 걷는 게 6km, 7km 이상 더 되니까 한라산 같은 경우는 뭐 짧은 코스로 가면 8, 9k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대충 옷 차려입고 추우니까 그리고 이제 차문을 잠고 신나게 집 쪽으로 향했는데 중간에
동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옷을 아무리 따뜻하게 입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근데 물론 이제 기온이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지만 그게 뭐냐면 사람이 보온을 통해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옷 자체가 기능적이고 평소에 동계에 완전히 특화된 옷이 아닌 상태로 좀 두꺼우니까 괜찮겠지 해서 차를 버리고 집 쪽으로 향했다가는 이런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차에서 떠나지 말라 그래요. 구조가 올 때까지. 구조가 오긴 온다는 거죠. 아무튼 아빠들은 당연히 너희들은 차에 좀 따뜻하게 있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리고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거기 있어봐야 차 한 대가 안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하지 마시길. 안타까운 사고 뉴스를 더 이상 듣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분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지키겠다 이런, 당연히 그런 생각하죠. 누구나.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 때문에 엄동설안에 차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면서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와이퍼를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저 냉각수 꼭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 기초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챙겨야 되고,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윈터 타이어 꼭 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꼭 지켰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예 차가 오질 않거나 오지 캠핑을 갔거나 이렇게 정말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응급 구조 군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일단 한 달에 한 번 이상 아니면 두세 달에 한 번 이상 오지로 캠핑을 가거나 오프로딩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비해야 할 기계들이 있어요. 이거는 위성으로 문자를 하거나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다라고 지인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인데, 이게 무전기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의 일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몇백 불 정도 해요. 근데 기계값 외에 별도로 한 달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용량에 따라서 문자를 이만큼 보낼 수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제품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영상으로 보시면 대략 지금 유명한 제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제품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외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제품을 꼭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정말 자주 캠핑 다니시는 분들, 오프로딩 가시는 분들, 근데 가는 지역이 핸드폰이 전혀 터지지 않는 지역이라면 이 제품 꼭 구비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 구비하는 것도 싫다, 난 돈이 없다, 무슨 이런 기계까지 사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인들한테 출발 전에 내가 가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무조건 실종 신고를 해서 나를 구조를 해라, 네가 오지 말고 그 구조팀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급 구조 군환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고, 꼭 그렇게 해야만 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모두 여러분이 잘 지키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충분히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빠져나오고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여기 와서 저도 안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당연히 몰랐고, 우리 쉽게 사용하는 영어 중에 오마이갓 이런 거 있죠. 오마이갓. 저도 때로는 많이 썼던 말이고, 그런데 이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특히 이 미국, 캐나다, 이 북미 땅에서는. 제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제시라는 가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영어를 하는 거 보면 오마이갓 하는데 갓을 오마이갓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마이갓 해서 갓을 좀 이렇게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마이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이 친구는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한국 사람들이 방송에서 오마이갓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분석 아닐 수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오마이갓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귀엽게 넘어가야 된다 그럴까? 나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발음으로서 오마이갓 막 이런 식으로 좀 늘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마이갓을 특히 처음 본 사람 앞이나 부모 자식 간에도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언제 안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친한 친구끼리도 안 쓰는 경우가 있고, 평소에 잘 안 쓴다고 보면 돼요. 오마이갓 그러면 그냥 진짜 친한 친구들 앞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막 해도 되는 사람 앞에서 사용한다거나, 좀 이런 건 그렇긴 한데 막 해도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막 오마이갓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오마이갓이 여기서는 기독교인들한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 신을 좀 비하하는, 우리는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뉘앙스가 들린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서는 뉴스에서 아니면 일반 방송에서 오마이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마이갓 아니면 오마이굿니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동하는 하나의 예의의 하나거든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집 바로 앞에 이태리 출신인 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되게 나이스한 분, 정말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저랑 얘기할 때도 오마이갓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하시고 오마이 굿니스라는 표현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야 그 오마이갓을 들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혹시 이쪽에 여행 오시거나 아니면 한국물이 많이 안 든 외국,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친구들 만났을 때 오마이갓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뭐 오마이 굿니스라든가 오마이갓이 뭐 이런 걸 사용하면 조금 다르게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이쪽에 이민을 오거나 뭐 유학을 오거나 해서 처음 만난 친구한테 막 말하면서 뭐 재밌게 얘기한다고 막 오마이갓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오마이갓 막 이런 식으로 갓에 뭐 액센트를 딱 줘갖고, 하여튼 그러면 그 친구가 다행히 그걸 듣고 무덤덤하면 상관없지만 그 말에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상처를 되돌리기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오마이갓 편하게 사용하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눈치 봐야 될 단어다, 이 정도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으리라 생각하고, 아무튼 네, 오늘은 자동차 리뷰나 이런 깊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께 들어보면 도움되는 얘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태까지 썰을 풀었네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라이브를 이제 종종 할 거니까 하기 전에 언제 하겠다고 공지를 할 거고요. 질문을 모아주셨다가 그때 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봬요. 여러분 안녕.